안녕하십니까. ITL 디렉터 공명성입니다. 오늘은 문화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그리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문화자본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맞춰 나가는 그런 그 이제 일 작은 그런 이해를 맞춰 나가는 그런 페어링,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작자와 그리고 생산자가 동시에 우리가 어떤 걸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하면은 작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작품이 그 공공의 자산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문화예술 기반의 그 인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이제 가지고 싶어 하거나 모두가 알아야 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 문화자본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화면을 좀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시선이 조금 어색하지만 화면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은 새벽 4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전 정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이 보이시나? 문화자본은 그 사회학 분야에서 사용을 하는 그 말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완전히 자산을 지칭을 하는 말은 아니고, 사회가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물질과 상징적 재화를 모두 포함한다 하고 그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시와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산화, 자본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좀 끊임없이 저는 고민을 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내재된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야마다 어떤 것들이 객관적 가치를 인정받는 척도인가라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객관화된 지표로서 작용할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장르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하게 어떤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가장 간단하게만 보면은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을 소장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아트페어에서는 어떤 것들이 팔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팔로우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화자본, 객관적인 문화자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구매 및 판매와 같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 전달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촉진되는 문화자본의 소유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술작품과 같은 개인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소유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전 문화자본의 적절한 개념적 그리고 역사적 토대를 통해서만 예술을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화된 자본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작품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우연적이고 독립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는, 우연의 일치와 독립적인 인과관계를 제외하고는 예술 작품의 판매에서 전달되지 않는다.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네요. 이거는 물질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나 IP에 더 가깝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는 그런 정확하게 이것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자본이 구성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는 그 미술관, 박물관들과 유효한 그런 스킨십을 만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떠한 예술, 문화, 전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저는 권위적인 기관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테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테르 뉴스 검색하면 아마 그게 나올 건데, 아이테르를 검색을 하면은 뭐 나오나? 나오는구나. 서울시립미술관이랑 같이 행사한 것들이 나오네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에이펙도 나옵니다. 에이펙 2025 맡은 것도 나오고,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것도 나오고, 부산문화회관, 커넥트 현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좀 만들어 가면서 그 기관들이랑 충분한 그런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좀 계속 이제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테를 쳐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그 아이테르가 이제 전시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실험적인 것만 또 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 작가님들이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딱히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 자체는 모든 작가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상당히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변주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페인팅만 하시는 분들도 저희랑 같이 하시면은 어, 상당히 재밌는 변주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드시 메시지가 뚜렷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메시지를 좀 찾아드릴 수 있는 형태의 전시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중앙과 가까운 그 레퍼런스들을 서울시립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이 그 이제 중앙과 가까운 레퍼런스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트시처럼 아트시를 아시나요? 아트시처럼 글로벌 플랫폼 매거진 역할을 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그 저희가 같이 하는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을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트시 홈페이지인데요. 사실 이제 아트시는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매거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콘텐츠가 얼마나 그 구별점 있게 모여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큐레이팅 하는가. 온라인에서 큐레이팅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콘텐츠가 더 뚜렷해야 됩니다. 그 텍스트로 구별 가능하고 그 로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인디안, 고대미술, 뉴미디어, 라틴 아메리카, 세라믹, 팝아트, 컨템포러리 디자인, 일스트 아시안 아트 들어있네요. 저희가 지금은 제휴가 되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올라간다면 저희가 이쪽으로 카테고리로 이제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의 역할을 하는 웹진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 작품만 올려두는 게 아니라 어, 유효한 스킨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컬렉터들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객관적 문화 자본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이거는 이제 정말로 그 1차원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작품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다자본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제 용역이나 지원 사업들을 계속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것들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은 그냥 문화자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그 문화자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유효한 것들을 일단 모아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냥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좋은 게 뭔지. 근데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정확한 어휘나 그 정량적 수치들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 충분히 측정 가능한 척도로서 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들 좀 이제 익숙해지시고 혹시나 이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은 문화자본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시와 작품이 문화자본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공유를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전략과 방법은 이런 방향이었고요.
재밌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네트워킹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방트워킹이라는 걸 진행했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가도 상당히 그 중요한 지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전시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찾진 않아요. 이게 전시는 아직 너무 마이너한 그런 장르고 이번에 방어 네트워킹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방어였기 때문에 제철 음식이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관련한 주제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전에는 작가 그리고 음, 담론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인문학적이고 탐구적이고 연구적인 그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이제 10인 미만으로 모여가지고 5명에서 10명 사이의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었는데 어, 이번에 방어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고요. 물론 참가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똑똑하고 말 잘하고 수려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철 음식이랑 네트워킹은 뗄 수 없는 그런 어, 것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딸뜨워킹이라고 딸기 네트워킹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좀 기획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오, 연말 작가님 전시도 좀 진행이 되니까 많은 방금 올려가지고 좋아요가 별로 없네요. 하여튼 이제 뭐 아이테르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들은 전시가 혹시 안 적혀 있더라도 저희가 전시장은 볼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막 닫고 있진 않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가 없더라도 텍스트를 두거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곳들, 소파 이런 것들은 이제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휴식을 취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갤러리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좀 누워서 조금 이제 어, 사람이 얼마나 그 편안하게 있을 곳이 잘 없어요, 사실 침대 말고는. 근데 뭐 리클라이너도 요즘에는 갖다 놨고요. 오셔가지고 좀 여기서만큼은 좀 집중해서 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도 점점 더 이제 감도가 높은 좀 더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고 싶고요. 저는 좋은 전시라고 하면은 연출적인 부분이 친절한 것들이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텍스트나 표현들이 그 시각적 감상을 정말 작은 부분까지 나타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그 정말 그 연출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관람자가 얼마나 편안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리클라이너를 둘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좀
지향하는 그런 들 수 있는 전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소수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감상을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상은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시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자본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하나 둘씩 다뤄볼 건데요. 오늘 약간 오리엔테이션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